운의 법칙, 신이 준 선물. 현재 일본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다들 버블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버블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돈이 벌리는 곳에 기업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땅값이 오릅니다. 땅값 상승으로 버블이 생겨나고 주식 가격이 따라 오르지요. 사실 이러한 버블 상태는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인들은 이 부풀어 오른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땅값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세금을 매기고 주식을 사도 당연하다는 듯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땀 흘려 벌어들인 월급만 오른 것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토지나 주식값이 상승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걸까요? 경기가 좋아져서 기뻐하면 잘못된 걸까요? 제가 보기에 땀 흘려 번 돈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편하게 돈을 번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질투는 사람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누구든 자기만 풍족하게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버블은 신이 만들었고 그 버블을 터뜨린 건 인간입니다. 신이 모처럼 준 선물을 인간이 제멋대로 내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간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도 세상에 힘든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미래란 반드시 밝은 법이니까요. 비관적인 사람이 아무리 어두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미래는 밝게 빛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석유가 그렇습니다. 언젠가 고갈될 것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석유가 사라지면 아마도 자동차는 수소를 원료로 달릴 겁니다.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은 배기가스가 아닌 물이겠지요. 분명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과거에 비해 훨씬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년 전만 해도 조화 피 같은 곡물로 연명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니 앞으로 150년 후에는 더 좋은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떠올립니다. 오늘이 행복하다는 건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행을 예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 땅이나 주식을 살 겁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미리 투자를 하겠지요.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넉넉하게 보유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땅값 하락으로 힘들어합니다. 돈을 잔뜩 모아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애써 모은 재산이 치료비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힘들게 시작한 일은 아무리 상황이 잘 돌아가도 결국 힘든 상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건 역시 우주의 법칙이지요. 일본의 버블 경기를 초래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호경기에 들떠 버블이 부풀어 오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행복도 언젠간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버블을 키웠습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의 자질이 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두려워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대고 마는 것이지요. 버블이 터지고 빚만 남았을 때 정부는 빚의 번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면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버블은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으킨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때 정부는 행정개혁부터 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황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돌이 연못에 떨어져 파문이 커지고 어느 틈에 감당할 수 없는 요동이 된 것이 일본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버블 때도 땅이나 주식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 행복해를 입버릇처럼 삼으면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지요.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더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지겠지요. 어느 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난 정말 운이 좋아.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어 감기에 걸린 데다 허리까지 몹시 아팠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고통에 힘들어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 무서운 일이 더는 없을 거야. 난 참 운이 좋아. 그날을 경계로 저에게는 운 좋은 일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회사나 아내에 대해 언제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도망가고 다음날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난간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 주기도 하죠.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난간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경우를요. 예를 들어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큰일이라며 머리를 싸매겠지요. 하지만 제 경우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우수한 직원이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 반드시 다른 인재가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왜 그렇게 단언하는지 모르겠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겉으론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일은 신이 내린 선물과 같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지요.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지요. 기억해야 할 건 내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엔 세무서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신의 선물을 배달해주는 이들이 언제나 기쁘게 맞이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두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흔히 비슷한 사람끼리 부부가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부부란 세상에서 가장 다른 두 존재의 만남입니다.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기에 원래는 매력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잠깐 사이를 좋게 만들어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이 또한 신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판단력이 돌아오면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면이 특히 더 두드러져 보이지요. 게으른 걸 질색하는데 남편이 딱 그렇다거나 속 좁은 걸 싫어하는데 아내가 잔소리꾼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과 왜 결혼한 거지? 내심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부부란 신이 서로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취향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뭔가를 기대하며 상대를 변화시키려 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차이를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사랑해보자.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까지의 고민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이지요. 200세까지 건강하게 누구나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산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운 좋은 인생을 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부분 스스로의 수명을 85세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언론에 발표되는 평균 수명을 보고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생은 50년이라고들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기대 수명이 무려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평균 수명이 다시 2배가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200세를 바라보며 산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너무 가까이 두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기왕이면 아주 먼 훗날에 죽음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게 어떨까요?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평온하게 죽든 병으로 사망하든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떠나든 마찬가지입니다. 90세에 죽었다고 충분히 산 것은 아니며 30세에 암으로 사망했다고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슬퍼해도 죽음은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됩니다. 말을 소리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기처럼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업적을 쌓은 회사의 사장은 대부분 목소리가 큽니다. 무조건 목청을 높이라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크다는 의미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말의 질입니다.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지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서툴러.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서툴다고 말해봤자 소극적인 성격은 고쳐지지 않고 돈이 없다고 말해본들 지폐가 손에 들어올 리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서투른 점을 억지로 고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목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한층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소리 내어 이 말을 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모양이구나.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난 운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서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좋은 관계를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할 리 없으니까요. 암을 고치는 말. 나는 참 행복해. 만약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픈 몸인데도 신이 지금껏 잘 살게 해주었어. 나는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행복과 이어지는 길입니다. 만약 암에 걸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해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신은 나를 살게 하고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실수로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몇 배나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키타에 사는 제 친구는 암으로 장기를 대부분 드러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병을 온 다른 친구로부터 내 마음의 스승은 사이토 히토리씨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보라는 조언을 들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혈액순환부터 마음의 파동까지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일본의 효고 현에는 환자를 웃게 하여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치료법이 제 생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웃는 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광경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모든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웃음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암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식점에 데려가 잘 구운 삼겹살에 마늘을 넣은 고기쌈을 먹이는 겁니다. 마늘 냄새를 풍기며 입가에 기름기가 묻은 얼굴은 신경증과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태가 호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채 조만간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만두를 잔뜩 먹고 입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울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니까요.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정신의학과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만두가게로 함께 가세요. 거기서 음식을 실컷 먹으면 어느새 기운을 차릴 겁니다. 분홍색 옷과 가난. 앞서 말한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돈이 없더라도 분홍색 옷을 입으면 가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분홍색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기운이 넘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이처럼 모순된 상황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집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을 오히려 밝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밝고 활기차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매년 기운을 되찾았고 어느새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환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밝고 활기 넘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 오마타 간타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를 저는 오마타 시대 간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짱을 만난 건 그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몸이 약해서 마치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아토피와 천식 말고도 여러 병을 더 앓았고 항상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님이 병원을 바꿔다니며 갖가지 약을 먹였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간짱이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만나 다 같이 웃고 떠들다 보니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지요. 그 간짱의 어머니는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짱도 어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간짱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 후에 곧 바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길이 가장 풍요롭고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저와 간짱이 기운을 되찾고 행복해진 건 모두 말 덕분이었습니다. 기운이 나는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점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지요.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 라고 말해봤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 보기만 해도 돼.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조언해 주시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인생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어쩐지 쑥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꾸짖은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잘한 일에 풀죽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이 녀석 제법 강단이 있는걸?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상사의 눈이 달라지겠죠.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즐기면서 하는 공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다만 책을 읽는 게 고통스럽다면 굳이 독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사회에 진출하면 책을 거의 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나온 뒤에는 학창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술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티니라는 칵테일은 진과 베르무트를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절대 마티니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독소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티니를 아이디어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요. 아이디어란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양할수록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 소설입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등장인물의 죽음입니다. 역사 소설이나 마지막엔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강한 운을 지닌 사람은 어정쩡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춰도 남들의 미움을 산 인물은 대개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주변의 지지를 얻은 인물은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결국 불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남의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들도 타인의 미움을 사기 쉬우니 조심하는 게 좋겠지요. 요즘 상황으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명문 학교를 졸업해서 훌륭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도 상사나 동료, 부하의 호감을 얻지 못하면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 친구를 어떻게든 위로 끌어올려 주자. 이런 주변의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의 호감을 잔뜩 얻으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 좋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장소에 신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다들 기다렸지요. 마침내 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조약돌을 줍도록 해라. 그러면 내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의 말뜻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돌멩이 몇 개씩을 주머니에 넣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다음날 주머니 속 돌멩이가 모두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쁜 게 당연했지만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라도 더 주워둘 걸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즉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신이 나타나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뿐 아니라 이들이 주운 돌멩이의 개수도 많습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역사 소설 속에는 인물의 일화를 비롯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재료가 되어
주지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말랑말랑한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정식이나 화학 기호는 딱딱한 재료에 해당합니다. 쉽게 사용하기가 힘이 들지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머릿속에서 재료를 주물러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기발한 생각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받아드는 딱딱한 재료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도쿄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사업이나 장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 누구보다 환하게 미소 짓는 법,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법. 만약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사회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수업이 가능하다면 도쿄대도 한층 가치 있는 배움터가 되겠지요. 책과 텔레비전. 독서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보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공짜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정보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치가 제로인 것을 아무리 모아봤자 제로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텔레비전이 아니어도 공짜 정보는 쓸모가 없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도 공짜로 받는 것이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짜로 독서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뭔가 유익한 것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돈을 내어 책을 사보도록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관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